안녕하세요. 외교관 TV의 진행자 한승현입니다. 2부에서는 오준 대사님과 이준규 회장님을 모시고 유엔과 우리나라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와 유엔은 그 인연이 매우 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는 물론이고 6.25 전쟁의 참화로부터 대한민국이 복구 또는 부흥을 하는데 유엔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51년에 유엔의 상주 대표, 옵저버 대표부를 설치했고 그로부터 40년이나 지나서 1991년에야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1948년 12월 제3차 유엔 총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 대표단의 유엔 총회 첫 참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후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전까지 유엔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우리나라가 가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리고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북한과의 경쟁, 체제 경쟁, 또 국제사회에서 승인을 받기 위한 경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엔에 사실 가입을 하면은 사실상 국가로서 승인받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우리나라나 북한이나 1991년까지는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부터 국가로 서로 승인을 받으려고 외교 경쟁을 벌였다. 유엔에서도 그런 경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사실 우리나라는 유엔 가입하려는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주로 북한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유엔 가입이 성사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상당히 큽니다. 사실 우리 남한이나 북한이나 유엔 회원국은 아니었지만 매년 유엔 총회나 안보리에 한반도 문제가 의제로 상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표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회원국이 아니면서도 유엔이라는 무대가 남북한 외교력을 시험하는 치열한 어떤 그 전장이 됐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유엔의 주요 기능과 역할, 방향, 그리고 유엔 안보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유엔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먼저 부탁드릴게요. 유엔이 1945년에 창립이 됐죠. 사실은 유엔이 창립된 이래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유엔이 회원국 수도 엄청나게 늘었고 또는 사무국의 규모나 또는 예산 또는 산하기구 등도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어떤 감염병보다 국제정치 경제학적으로 전 세계가 모두 이어져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유엔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 현재 유엔의 기능이나 역할을 평가하자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준규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6년 동안에 유엔의 기능이나 역할이 많이 커진 건 사실이죠. 그리고 회원국만 봐도 처음에는 51개국이었는데 지금은 193개국이니까 거의 4배로 늘었잖아요. 그리고 유엔이 커버하는 그 영역도 처음에는 주로 그런 평화 유지, 그런 전쟁 예방 이런 데만 집중했는데 그리고 처음에는 이런 개발이나 인권도 평화 유지에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유엔의 영역에 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오히려 개발이나 인권 같은 분야가 평화에 못지않게 안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하는 인식도 커졌고요. 유엔이 이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틀림없지만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의 활동에 대해서 다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분야별로 유엔의 활동이 이렇게 잘 작동이 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잘 작동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유엔의 운영에 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나라가 돈은 잘 많이 내지만 미국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불만을 또 가질 수도 있고 또는 그 유엔에서 목소리가 아주 작은 나라는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너무 없고 자기들이 유엔에 가서 낼 수 있는 목소리가 없기 때문에 불만이 있고 하는 이제 그런 사실은 문제점들도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이런 문제들이 아마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 논란과도 좀 연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비상임 이사국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도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유엔이 직면한 문제점은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앞으로 유엔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죠. 많은데 지금 예를 들어주신 그 유엔을 어떻게 이제 생긴 지가 76년이 됐는데 네. 오늘의 시대에 맞게 유엔을 개혁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왜냐하면 상임이사국 5나라가 그런 거부권이라는 특권을 가진 거는 우연히 갖게 된 게 아니고 그 나라들이 2차 대전의 승전국 때문에 유엔을 만들 때부터 자기들의 그런 이익이 반영되어야만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세계에 맞게 그걸 어떻게 고칠 것이냐. 뭐 일본 같은 나라는 우리 이 대사님이 일본 잘 아시지만 일본 같은 나라는 자기네들이 이제 경제 대국이니까 자기네들도 상임이사국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중견국들이 볼 때는 그러면 그렇게 경제든 뭐 군사든 강대국이 출연할 때마다 계속해서 상임이사국을 늘리면 한 번 상임이사국이 되면은 빠지진 않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유엔이라는 기구가 어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발전을 할 수 없지 않냐 이런 생각. 또 이렇게 그래서 유엔 회원국들 간에 유엔이 어떻게 발전되고 개혁되어야 되느냐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요. 최근 안보리의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요. 일본이 안보리 개편을 계속 추진해 왔고, 우리는 커피클럽의 일원으로 다른 방향에서 안보리 개혁 문제를 논의해 왔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사실 우리가 커피클럽의 일원이 된 것이 일본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국민 정서상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걸 용납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함께 커피클럽 일원이 돼서 유엔 안보리 개편을 논의합니다만은 최근에 와서는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이 커피클럽에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각 나라의 사정이 있지만 어떤 그 커피클럽에서도 유엔의 보편적인 원칙이나 유엔의 방향에 따라서 이 논의를 좀 해보자 하는 뭐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제가 대사를 할 때도 이미 원래 30년 전에 이 논의가 시작될 때는 지금 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임이사국이 되겠다고 나섰던 현재도 나서고 있는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 이 4나라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제 논의를 한 30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유엔의 장래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냐, 상임이사국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냐, 상임이사국을 늘리지 말고 비상임만 늘리는 게 바람직하냐 이런 논의로 이제 명분의 논의로 지금 많이 전환됐죠. 네, 마지막 3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91년에 우리나라가 드디어 유엔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49년 최초 가입 신청을 해서 1991년 남북한 동시 가입이 이루어지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유엔 가입이 그렇게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역시 그거는 냉전 시대의 동서 진영의 대결이라고 봐야죠. 이제 북한은 그 소련이나 중국의 지원을 받는데 북한은 기본 입장이 남북 통일이 될 때까지는 유엔에 가입하지 말자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반대 입장이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5개 나라가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련이 러시아죠 오늘에. 네. 러시아나 중국이 우리 한국의 가입을 반대하면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냉전이 끝난 1990년이 되어서야 러시아나 중국과 우리가 수교를 하면서 이 나라들이 우리의 가입을 반대하지 않아서 유엔 가입이 실현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사실 오 대사님하고 저하고 1984, 5년 이때 주 유엔 대표부에서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가 회원국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옵서버인데 옵서버들은 유엔 회의장 가면은 자리도 맨 뒷자리에 이렇게 이제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언권도 없고요. 그래서
그때 유엔 대표부 근무하면서 그 뭐라고 그럴까 회원국이 아닌 그 옵서버국 유엔 대표부 직원으로서 여러 가지 서러움을 많이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옵서버국 외교관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회의에 직접 들어가지 못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회의에 들어간 진짜 회원국들의 외교관을 쫓아다니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분들이 나오면 우리는 가서 자기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때는 사실 외교관이라고 하지만 외교관이라기보다는 뭐 기자 비슷했죠. 근데 다행히 몇 년 후에 우리가 유엔에 가입한 거예요. 네, 근대 교과서에서 보았던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위해서 이리저리 이렇게 뛰어다니시는 분들을 여기서 보는 것 같습니다. 1부부터 2부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오준 대사님과 이준규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외교 70년 제1화 유엔과 우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